두 개의 뚝배기.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제 불원유 유필유방.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멀리 떠나지 말고 떠나더라도 반드시 행방을 알려 걱정 끼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참 많이도 떠났습니다. 성공을 위해, 밥벌이를 위해 앞만 보고 먼 고갯길을 넘어갔지요.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서 계셨는지를요. 우리가 사라진 텅 빈 고갯길을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밤을 등불 아래서 지내셨는지를요. 오늘 이야기는 그 뒷모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깊은 산골 마을, 때는 조선 후기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만복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23이 된 만복이는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별빛처럼 또렷했습니다. 마을에서 그를 제일 잘 읽기로 소문이 났고 훈장님은 늘 만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놈은 한양에 가면 나라의 기둥이 될 제목이다. 그러나 만복이의 집안 형편은 참으로 고단했습니다. 아버지는 만복이가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지요. 어머니 순례는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름처럼 성품이 순하고 예절 바른 여인이었지요. 작고 야윈 몸이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천근만근 무거운 짐도 마다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어머니였습니다. 순례의 손은 단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녘이면 이슬 맺힌 산자락을 누비며 나무를 뜯었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이면 남의 집밭에 앉아 하루 종일 김을 맸습니다. 뜨거운 흙먼지가 코끝을 찔러도 어머니는 허리 한번 펴지 않았습니다. 삭바느질을 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등잔불 밑에서 바늘 끝을 쫓다 보면 어느새 새벽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땀 한 땀 쥐어 올린 옷들이 아들의 책값이 되고 따뜻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순례는 말이 많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공부하느라 애썼다. 밥 많이 먹어라. 이런 다정한 말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밥상 앞에서는 늘 귀한 고기 한 점을 아들 밥그릇 위에 살며시 얹어주었습니다. 진달래가 산허리를 분홍빛으로 물들이던 어느 평화로운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만복이가 정갈한 매무새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느질을 하던 순례의 손길이 일순간 멈췄습니다. 자식의 무릎은 어머니의 가슴에 쿵 하고 내려앉는 법이지요. 방 안은 이내 무거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가느다란 등잔불만이 불안하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양으로 가겠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공부를 더해서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순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아들의 듬직한 어깨와 고개를 깊게 숙인 정수리를 한없이, 그저 한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다시 바느질감을 집어들며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려느냐? 다음 달 초순에 떠나려 합니다. 순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큰 세상으로 나가야지. 이 좁은 산골에 썩히기엔 내 재주가 너무 아깝구나. 등불빛에 비친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만복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순례는 누구보다 바빠졌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기 전까지 남은 한 달, 어머니의 밤은 낮보다 더 길었습니다. 밤마다 등불 아래 움직이는 어머니의 그림자는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먼 길을 가다 발이 시리면 안 된다며 벗어내는 솜을 넘칠 듯 두툼하게 넣었습니다. 침침해진 눈을 비벼가며 지어올린 옷감 위에는 자식의 앞날을 지켜달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빼곡히 박혔습니다. 이웃집 봉구 영감이 어느 날 마당을 지나다 물었습니다. 이 서방네 아들을 그 먼 한양으로 보낸다면서요? 하나뿐인 자식인데 섭섭해서 어찌 보내려요? 술래는 잠시 바느질을 멈추고 웃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제 길을 찾아가는데 어미가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소? 나는 괜찮소이다.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요. 봉구 영감은 그 쓸쓸한 웃음 뒤에 가려진 애잔하고 숭고한 마음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시냇물처럼 흘러갔고 어느덧 아들이 고개를 넘어야 할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캄캄한 새벽이었지요. 술래 어머니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그 불 위에 낡은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만보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 깊숙한 곳에서 잘 익은 묵은 된장을 넉넉히 풀고 지난가을 볕에 정성껏 말려두었던 호박꼬지를 넣었습니다. 몽글몽글한 두부와 알싸한 파를 썰어 넣자 뚝배기가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어올랐습니다. 그 구수한 소리가 적막한 새벽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술래는 뚝배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불만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것은 비단 아궁이의 불길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잠에서 깬 만보기가 세수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뚝배기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새벽부터 고생스럽게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만보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술래는 아들의 밥그릇을 밀어주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어서 먹어라. 먼 길 가다 배고프면 큰일 난다. 만보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갈 푹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맛이 가슴속까지 달게 느껴졌습니다. 부드럽게 씹히는 호박과 입안에서 살살 녹는 두부. 만보기는 고향의 맛을 잊지 않으려는 듯 밥을 2그릇이나 비웠습니다. 어머니는 정작 자신의 밥그릇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하며 아들 먹는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만보기가 보찜을 단단히 챙겼습니다. 술래가 뒤따라 나와 보찜 위에 작은 보자기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플 때 꺼내 먹어라. 만보기가 보자기를 펴보니 정성스레 뭉친 주먹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가난한 형편의 참기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만복도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귀한 걸요. 됐다. 식기 전에 어서 가거라. 술래가 손을 내저으며 아들을 등을 떠밀었습니다. 만복이 보찜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짐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것은 보찜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술래는 말없이 따라왔습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앞에 이르러서야 어머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세요. 새벽바람이 쌀쌀합니다. 술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보기가 결국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갯길로 접어들자 바스락거리며 마른 풀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조금씩 가빠올 무렵 만복은 고개를 넘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술래는 여전히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봄바람에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꼭 모으고 서서 아들이 사라질 고갯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손을 크게 흔들자 술래도 그제야 손을 들어
아주 작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넘어 사라지자 순례는 아들의 뒷모습이 머물던 그 길을 한참이나 더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오직 순례의 가슴 속만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들어온 방 안에는 아침 식사의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만복이가 맛있게 먹었던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찌개 밑바닥에는 국물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순례는 식어가는 뚝배기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하얀 기미로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그 식은 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참으로 달았습니다. 아들이 두 그릇이나 비우며 행복해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순례는 남은 찌개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텅 빈 뚝배기 안으로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순례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조촐한 밥상이었지만 뚝배기는 언제나 두 개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몫이었고 다른 하나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집 봉구 영감 아내가 어느 날 들렀다가 물었습니다. 이 서방네 뚝배기를 왜 두 개나 올리고 사오? 순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 그게 습관이 돼서 그렇소. 봉구 영감 아내는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붉게 충혈된 순례의 눈을 보며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넘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리라. 어머니를 편히 모시리라. 23 청년의 가슴 속에는 세상 무엇보다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그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만복이는 여전히 고향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고 어머니의 밥상 위 뚝배기는 오늘도 차갑게 식으며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양은 참으로 컸습니다. 만복이가 나고 자란 산골 마을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물결처럼 넘쳐났고 길은 끝도 없이 넓었습니다.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바람을 타고 흐르는 냄새도 달랐습니다. 만복이는 처음 며칠 동안 그저 멍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눈앞이 어지러울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한양에는 아는 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 선배인 정서방이었습니다. 몇 해 전 먼저 한양에 올라와 포목전에서 일을 배우고 있던 정서방은 찾아온 만복이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잘 왔다. 만복아. 고생 많았다. 정서방은 자신이 묵고 있던 좁은 행랑채 한 칸을 만복이에게 내주었습니다. 방은 숨이 막힐 정도로 좁았습니다. 이불은 얇아 한기가 그대로 느껴졌고 밤이면 찬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만복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추위는 견딜만하다 생각했습니다. 홀로 자식을 키우며 고생하신 어머니, 그 어머니가 견뎌온 세월에 비하면 이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복이는 참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정서방이 일하는 포목전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고 천을 정성껏 싸고 손님들을 밝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던 만복이는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포목전 주인 영감은 만복이를 기특하게 여겨 항상 곁에 두고 일을 가르쳤습니다. 중요한 장부를 맡기기도 하고 어려운 거래 문서를 쓰게도 했습니다. 만복이는 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첫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덧 민족의 명절,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만보기는 고향에 내려가고 싶었지만 주인 영감은 설 연휴에도 일을 시켰습니다. 큰 거래가 잡혀 있어 만보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선배 정서방이 만복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향에 기별이라도 넣어라.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다. 만보기는 등불 아래서 정성껏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만복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곳 한양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설에 내려가지 못해 참으로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꼭 내려가겠습니다. 만보기는 편지를 곱게 접어봉했습니다. 그리고 장터를 지나는 편에 소식을 붙였습니다. 그게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전부라 생각했습니다. 그 편지가 고향 마을에 닿은 날이었습니다. 순례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온 하얀 종이만 매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웃 봉구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우리 아들 소식인데 이것 좀 읽어주시오. 봉구 영감이 돋보기를 꺼내 쓰고 편지를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순례는 그 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가만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만보기가 잘 지낸다고 합니까? 그렇소. 주인 영감님 신임도 받고 아주 잘 지낸다 하오. 아이고, 다행이네요. 참으로 다행입니다. 순례는 편지를 가슴에 꼭 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온기가 남은 듯 종이를 반듯하게 접어 장롱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날처럼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쓸쓸한 밥상이었지만 된장찌개는 보글보글 소리를 내며 끓었습니다. 어머니의 밥상 위에는 여전히 뚝배기가 2개였습니다. 두 번째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만보기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의 신임을 얻어 월급도 올랐고 행랑채를 나와 조그만 방도 따로 얻었습니다. 한양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만보기는 영란이라는 처자를 만났습니다. 포목전에 드나드는 바느질 선생의 딸로 눈매가 맑고 손재주가 참 고운 여인이었지요. 만보기는 영란에게 마음이 갔고 영란 역시 성실한 만보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정서방이 슬쩍 만보기에게 물었습니다. 만보가 결혼할 생각은 있느냐? 만보기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여쭤봐야지요. 만보기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 부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편지를 전해들은 순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전해주시오. 우리 아들이 좋다면 좋은 사람이겠지. 봉구 영감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며느리 얼굴도 한 번 안 보고 허락을 한단 말이오? 순례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보기가 고른 사람인데 얼마나 곱겠소. 그래도 어머니인데 결혼식은 보셔야 하지 않겠소? 순례가 아픈 무릎을 가만히 만지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보면 되지요. 그 나중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보기는 결국 한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지만 산골 마을에서 한양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는 무릎이 좋지 않아 집 앞 개울가 나가는 것도 힘겨워하셨지요. 만보기는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날이 풀리면 그때 고향에 내려가 인사드려야지. 새색시 영란이도 만복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가요.
어머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그래, 봄이 오면, 봄바람 불면 그때 같이 내려가자. 하지만 봄이 오자 일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가을이 되면 꼭 가자. 가을이 되자 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 영란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손주 얼굴 보여드리며 그때 내려가자. 그렇게 자식의 시간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향집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술래는 봄이면 밭을 메고 여름이면 나무를 뜯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해오던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찬바람만 불어도 시려왔고 허리는 낫질 한 번에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눈이 자꾸만 침침해졌습니다. 평생 해오던 바느질을 하다가도 바늘을 놓쳐 방바닥을 더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봉구 영감 아내가 들렀다가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이 서방네. 아들한테 빨리 소식을 넣어야겠어. 몸이 이 지경인데 혼자 있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술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괜찮소. 그 바쁜 애한테 걱정 끼쳐서 무엇하겠소. 그래도 자식이 알아야 할 것 아니오. 쉬면 낫소. 별일 아니니 그냥 두시오. 술래의 고집은 아무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마음, 그 마음이 병보다 더 깊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술래는 아들에게 편지라도 한 장 쓰고 싶었지만 글을 몰라 붓을 들지 못했습니다. 봉구 영감에게 부탁하려다 다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다고 쓰면 아들의 마음이 무거워질까봐, 몸이 아프다고 쓰면 아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올까봐.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봄이 되면 오겠지. 날 풀리면 올 거야. 어머니는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긴 겨울밤을 홀로 견뎠습니다. 한편 한양에서 만복이는 눈 내리는 겨울에 어여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만복이는 행복했습니다. 아내 영란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께 소식 전해요. 손주 소식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만복이는 들뜬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손주 녀석이 어머니를 꼭 닮아 아주 튼튼합니다. 이번 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내려가겠습니다. 만복이는 편지를 붙이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부에 숫자를 적고 천을 팔며 내일의 희망을 설계하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고향 마을에서 그 편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손주 소식을 읽어주자 술래의 마른 얼굴에 환한 꽃이 피었습니다. 손주라고요? 우리 만복이가 아버지가 됐다고요? 그렇소. 아들이고 아주 건강하다는구려. 술래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흐뭇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봄에 온다고 하니 이제 정말 기다려지시겠소? 술래는 눈을 뜨며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 세월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진심 어린 기쁨이 배어나왔습니다. 그렇지요. 기다려야지요. 하지만 봉구 영감은 듣지 못했습니다. 술래가 아주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것을요. 그때까지 내 몸이 버텨줘야 할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시린 겨울바람 속에 힘없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개나리가 노란 물결처럼 흘러넘쳤고 개울과 버드나무는 연두색 비단실처럼 물들었습니다. 만복이는
그 눈부신 봄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향에 내려가야겠구나.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품 안에서 방긋 웃는 아들 녀석도 어서 빨리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내 영란이도 보찜을 챙기며 재촉했습니다. 이번 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요. 어머님이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만보기가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꼭 가자.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떠나기로 한 달의 초순이었습니다. 포목전 주인 영감이 만보기를 급히 불렀습니다. 만보기 자네, 이번에 전주 출장을 좀 다녀와야겠네. 큰 거래처라 자네가 아니면 믿고 맡길 사람이 없네. 만보기는 잠시 망설였지만 주인 영감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만보기는 아내에게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전주만 얼른 다녀와서 바로 고향으로 가자. 보름이면 충분할 거야.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것이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전주에서의 거래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길어졌습니다. 보름이라 생각했던 시간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만보기가 한양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봄꽃들이 지고 여름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영란이가 남편을 보자마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달려나왔습니다.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봉구 영감님한테서 기별이 왔어요. 만복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기별? 무슨 일이냐? 영란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치맛자락만 쥐어짰습니다.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고요. 어서 빨리 내려오라고요. 만복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 온 기별이야? 언제? 열흘 됐어요. 서방님이 전주에 계실 때 왔어요. 열흘.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홀로 견디고 계셨을 겁니다. 만보기는 그 자리에서 보찜을 쌌습니다. 영란이도 아이를 포대기에 업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요. 같이 가야 해요. 세 식구는 다음 날 새벽 안개 헤치며 길을 나섰습니다. 고향까지는 사흘길. 만보기는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걸으면서 자꾸만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봄에 가겠다던 작년의 약속. 가을엔 꼭 가겠다던 재작년의 다짐. 그때마다 급한 일이 생겼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서운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쁜데 무얼 오느냐. 나는 괜찮다. 그 말이 진짜인 줄로만 알았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멀리 고향 마을의 산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졸졸 흐르는 개울소리가 들리고 어머니와 헤어졌던 느티나무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만보기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봉구 영감이 나와 서 있었습니다. 만복을 바라보는 영감의 얼굴이 짙은 그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영감님, 우리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괜찮으신가요? 봉구 영감은 대답 대신 만복의 파르르 떨리는 팔을 꽉 잡았습니다. 영감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만보기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봉구 영감이 고개를 떨구며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닷새 됐어. 자네를 기다리다가. 닷새 전에 눈을 감으셨어. 만복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바닥을 손으로 긁었습니다. 뒤따라온 아내 영란이도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무릎 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파랗고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봄 하늘이었습니다. 봄은 왔는데 만보기는 늦었습니다. 너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만보기는 비틀거리며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믿기지 않을 만큼 정갈했습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베개도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바느질 바구니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귀여운 버선 한 켤레가 반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한 땀 한 땀 지으시던 손버선이었습니다. 아직 실이 꿰어진 채 멈춰있는 바늘을 보자 만보기는 그 버선을 가슴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완성되지 못한 버선 위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장롱을 열어보니 누런 종이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만보기가 한양에서 보낸 편지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보낸 편지들이 단 한 장도 버려지지 않고 반듯하게 접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잘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내려가겠습니다. 봄에는 꼭, 가을에는 반드시. 편지마다 가득한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만복의 가슴을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거짓말 같은 약속들을 품고 그 모진 겨울을 견디신 것이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습니까? 만복이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셨지. 허나 끝까지 내색 안 하셨어. 바쁜 아들 걱정 끼치면 안 된다고 기별도 넣지 말라고 나를 신신당부하셨지. 봉구 영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 만복이는 참 착한 애라고. 다만 나중에 어미한테 못해준 게 생각나서 많이 후회하며 울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셨어. 만복이는 방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울었습니다. 어른이 그렇게 짐승처럼 울부짖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아픔보다 남겨질 아들의 죄책감을 더 걱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참 뒤 봉구 영감이 부엌으로 나가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뚝배기 하나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정신이 가물가물한 중에도 기어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끓여두신 찌개라네. 만복이 오거든 꼭 먹여라. 그렇게 유언처럼 남기셨어. 만복이는 떨리는 두 손으로 뚝배기를 받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뚝배기였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생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이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앉아 계셨을 그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직접 불을 지피고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번졌습니다. 떠나던 날 아침의 냄새, 어린 시절의 그 냄새였습니다. 만복이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자리에서 홀로 뚝배기 2개를 올리며 오지 않는 아들의 이름을 수만 번 부르셨겠구나. 상을 차려 뚝배기를 올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만복이가 떨리는 손으로 찌개 한 숟갈을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달았습니다. 어릴 때 먹던 그 맛,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그 맛이었습니다. 만복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찌개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속에 자식의 뒤늦은 참회가 섞여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이는 어머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반듯한 이불과 낡은 경대, 바느질 바구니, 그리고 약속만 가득했던 편지들. 만복이는 비로소 공자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읽었습니다. 부모제 불원유 유필유방. 멀리 떠나지 말라는 것은 곁을 지키라는 뜻이었고 행방을 알리라는 것은 기다림에 지친 부모의 마음에
희망의 이정표를 세워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방향도 모르는 채 그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기약 없는 약속을 붙잡고 뚝배기 2개를 올리며 밤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창밖에서 뻐꾸기가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던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만보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자락에 핀 진달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이 창문을 열고 바라보셨을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저 혼자서 보셨을 그 아름다운 봄이 만복의 가슴 속에 시리도록 푸르게 스며들었습니다. 만복은 고향 집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양에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고 이제는 정말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구석 어머니의 손때가 묻지 않은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영란이 만복의 마음을 읽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며칠 더 계셔요.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만복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보셨을 따사로운 봄볕 아래 아이는 마당을 기어다니며 흙장난을 했습니다. 날마다 이웃집 봉구 영감이 찾아왔습니다. 영감은 만복네 툇마루에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가 가곤 했습니다. 말이 많은 분은 아니었지만 그 침묵 속에 담긴 위로가 만복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날 만복이 마당 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감님, 어머니가 혼자 지내실 때 많이 힘드셨습니까? 봉구 영감은 대답 대신 먼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괜찮으셨어. 몸이 그래도 버텨주었으니까. 작은 밭이었지만 어머니는 혼자서 다 일구셨어. 봄이면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걷어들이고 우리 집 김장 때도 오셔서 손을 보태주셨지. 어머니 손이 어찌나 야무지신지 우리 집 김치 맛이 평소보다 훨씬 좋았을 정도였어. 봉구 영감의 아내가 곁에서 옷소매로 눈가를 닦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소이다. 솜씨가 참 좋으셨지요. 만복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봉구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였어. 어머니 무릎이 아주 나빠지셨어. 밭에 한번 쪼그리고 앉으시면 도통 일어나지를 못하셨지. 내 아내가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오. 그래도 어머니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만 하셨어. 나한테도 괜찮다 하시고 한양 아들한테도 늘 괜찮다 하시고. 봉구 영감이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으셨는데 말이요. 만복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봉구 영감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작년 겨울이었어.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린 아침이었지. 내가 마당에 나가보니 어머니네 마당에 눈이 그대로 쌓여 있었어.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쓰는 분이신데 이상했어.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 열이 펄펄 끓고 일어날 기운조차 없으셨던 게지. 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기별을 넣으셨어야죠. 봉구 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쓰고 막으셨어. 한양에 있는 만복이가 바쁜데 어미일로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내가 아들한테 당장 알리겠다고 했더니 내 손을 꽉 잡으며 눈물로 말리셨어. 제발 그러지 말라고. 자식 앞길 막는 어미 되기 싫다고 말이요.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은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모셨어.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밥을 해다 드리고 죽을 쑤어드렸지. 봉구 영감의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그 양반이 어찌나 민망해 하시던지.
당신네 덕분에 산다며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 그러면서 늘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만복이 젖은 눈으로 어머니의 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복이가 오면 우리 아들이 참 잘 됐다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자식이라고 꼭 전해달라 하셨어. 나는 우리 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이요. 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작은 밭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홀로 호미질을 하던 그 밭. 검고 촉촉한 봄 흙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 밭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영란이 곁으로 다가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봉구 영감이 뒤에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봄이 되니 어머니가 다시 기운을 차리셨어. 날이 풀리니 무릎도 조금 나아지셨는지 만복이가 봄에 온다는 그 한마디를 붙잡고 버티셨어. 날마다 마당을 정성껏 쓰셨어. 아들이 오면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지. 만복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쓸고 닦았을 마당을 보았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었어. 나를 불러서 간곡히 부탁하셨어. 만복이가 오거든 저 뚝배기를 꼭 전해주라고 말이요. 그날 새벽 기운도 없으신 분이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셨어. 내가 왜 이리 무리하시느냐고 화를 냈더니 어머니가 그러셨어. 봉구 영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 오면 따뜻한 거 먹여야 하지 않겠냐고.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배고플 텐데 하시면서 말이요. 만복은 돌아선 봉구 영감의 깊은 주름을 보았습니다. 영감의 눈가에도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저를 찾으셨습니까? 봉구 영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차마 보지는 못하셨어. 마지막 순간까지 자꾸만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보셨어. 혹시나 만복이가 지금쯤 들어오나 하고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 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영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원망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 만복이가 어디서든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그 애가 행복하면 나는 다 된 것이라고 하셨어. 만복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앉아 계셨던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날마다 이곳에서 불을 지피며 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셨을 어머니. 만복은 직접 장작을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뚝배기를 올리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호박과 두부를 썰어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만복은 그 연기 속에 섞인 어머니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상을 차려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빈 뚝배기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아내 영란도 봉구 영감도 그 뚝배기의 의미를 알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은 숟가락을 들기 전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만복이가 왔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어머니의 방에 홀로 앉았습니다. 바느질 바구니 속에서 미처 다 짓지 못한 손자의 버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쥐었을 그 바늘. 만복은 서툰 손으로 그 바늘을 들었습니다. 바느질이라곤 해본 적 없었지만 어머니가 시작하신 일을 끝마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실을 꿰고 삐뚤삐뚤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엉망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방으로 들어온 아내 영란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남편의 손에서 버선을 부드럽게 가져갔습니다. 영란의 손끝에서 실과 바늘이 춤을 추었고 조금씩 버선이 제 모양을 갖추어 갔습니다.
밤이 깊어 버선이 완성되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발에 신겨보니 신기하게도 딱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자의 발 크기를 어떻게 이토록 정확히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마음으로 이미 수만 번 손자를 안아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봉구 영감이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보가 어머니는 행복하셨단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셨어. 만복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홀로 보셨을 그 하늘. 만복은 그 별빛 속에서 어머니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만복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만복은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그는 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낡은 뚝배기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항아리에서 된장을 한 술 크게 떴습니다. 호박을 썰어 넣고 두부를 뭉텅하게 잘라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보글보글. 구수한 된장 냄새가 새벽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만복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자리는 어머니가 평생 앉아 계셨던 자리였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빌며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등 굽은 어머니가 홀로 지키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야 그 자리에 앉아보니 어머니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었는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 영란이 일어나 부엌 문 앞에 섰습니다. 만복이 혼자 찌개를 끓이는 뒷모습을 보고 영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들어와 쌀을 씻고 밥을 안 쳤습니다. 부부 사이엔 대화가 없었지만 그 적막함 속에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시던 그 일들을 이제는 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봉구 영감 내외를 불렀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은 밥상 위에 만복은 뚝배기를 하나 더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빈 뚝배기였습니다. 봉구 영감은 그 뚝배기를 보고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영감의 아내는 말없이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만복은 정성껏 끓인 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찌개가 이상하게도 달았습니다. 만복이 끓인 찌개인데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맛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봉구 영감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지. 한양일이 자네를 기다릴 게야.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보찜을 챙겼습니다. 영란은 아이를 포대기에 정성껏 업었습니다. 떠나기 전 만복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정갈했습니다. 반듯하게 개어진 이불, 낡은 경대, 그리고 이제는 아이 발에 신겨진 완성된 버선. 만복은 장롱 깊은 곳에 있던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보낸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가득한 그 종이들. 어머니가 평생의 보물처럼 간직하신 그 마음을 품 안 깊숙이 소중히 넣었습니다. 방을 나와 마당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새벽같이 쓸던 그 마당. 우물가와 장독대, 그리고 된장 항아리. 만복은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그 항아리를 한양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산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앞이었습니다. 만복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어머니는 늘 손을 흔드셨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넘기 직전 돌아보면 어머니는 늘 작은 점이 되어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잠시 섰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만복은 고향 집을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영감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 대신 어머니 곁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복의 절을 받은 봉구 영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무얼 있다고 그러는가? 아닙니다. 제가 못한 것을 영감님이 하셨습니다. 봉구 영감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감의 아내가 영란의 손을 꼭 잡으며 당부했습니다. 자주 내려오게. 자주 와야 해. 만복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고갯길을 오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돌멩이를 밟았습니다. 고개를 넘기 직전 만복은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선 봉구 영감 내외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만복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자리에 서서 아들의 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셨을 겁니다. 아들이 넘어간 저 고갯길을 매일 바라보며 언제쯤 우리 아들이 넘어오려나.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셨을 겁니다. 고개를 다 넘자 한양으로 가는 넓은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만복은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복은 직접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그 항아리에서 된장을 퍼냈습니다. 아내 영란이 물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왜 꼭 직접 끓여요? 어머니가 늘 이렇게 끓이셨어. 만복은 아침마다 뚝배기를 3개 올렸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아내의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이제 만복은 약속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만사를 제쳐두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풀을 뽑고 절을 올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를 끓여 올렸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 버선을 신고 흙을 밟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운 마음이 울컥 올라왔지만 만복은 어머니가 어디선가 보고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어느 깊은 저녁, 만복은 마당에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고향에서 어머니가 홀로 보셨을 그 별들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오니 영란이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아주 먼 옛날, 어머니도 어린 만복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재워주셨을 겁니다.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복은 또다시 고향 산소에 앉아 찌개를 끓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에 찌개 김이 흩어집니다. 만복은 소리내어 어머니께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도 잘 있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겠습니다. 봄이면 오겠습니다. 가을이면 또 오겠습니다. 아주 자주 오겠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진달래가 붉게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참으로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만복은 꽃 한 송이를 꺾어 다시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의 발치에 꽃을 놓아두고 내려오는 길,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제 불원유 유필유방. 공자님의 이 짧은 말씀이 오늘따라 왜 이리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지요.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님께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꼭 가겠다는 그 약속이 어느 날 돌아보니 빈자리만 남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복이의 어머니 순례는 자식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뚝배기 2개를 올리며 묵묵히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 말 없는 기다림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다면 혹은 그리운 그 손맛이 생각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안부 한번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하고 포근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